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 생활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빌어보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냥 강요는 아니고 부탁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미시시피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기 이 CNN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미시시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시시피에서 스톰이 일어나가지고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시시피 북동쪽에 있는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골 마을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게 되면서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는 그런 뭐 증언도 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BBC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미시시피에서 스톰이 일어나가지고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바람에 2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다, 뭐 건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뭐 망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면서 그러면서 이 우박이 떨어졌는데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보시더라도 미시시피에서 스톰이 일어나가지고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시골 마을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2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4명이 미싱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망자들 수는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심각한 토네이도가 미시시피를 이렇게 또 관통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USA 투데이에서도 미시시피에서 이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를 했다. 마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건물 피해, 그리고 뭐 사망자들 수, 그리고 뭐 다친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정전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토네이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전신주 같은 것들이 계속 무너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심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에서도 이 미시시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 사망자들 수는 아마도 더 늘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싱 펄슨이 한 4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지금까지 2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부상자들 수도 지금 뭐 수십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사망자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이 뉴욕 타임즈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차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주민들이 뭐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서 있는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렇게 미시시피를 강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알자지라 뉴스에서도 이 미시시피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미시시피 토네이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2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4명이 지금 미싱 중이라고 하니까, 야,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는 아니겠지만 제발 이 실종자분들이 이렇게 또 살아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사망자들 수는 아마도 늘 거라고 소방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한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 자연재해가 들이닥쳐가지고 이 토네이도 때문에 23명이나 지금까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시작이 된 이 은행 크라이시스, 요게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은 이 은행권들을 이렇게 또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제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여기 인베스팅닷컴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렇게 처음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플러스로 이 하락이 아니라 이제 상승장으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도이치은행, 이
독일에 있는 이 도이치은행에서 위기를 이렇게 이 릴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되면서 어제 유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은행 위기가 이렇게 또 봉착이 되면서 어제 주식시장 이렇게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리더들이 또 유럽 국가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뒤에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들은 아주 탄탄하다. 자금도 굉장히 많고 이 유동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유럽의 은행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은행에 대한, 이 유럽 은행에 대한, 이 도이치 은행에 대한 위기가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이 은행 위기를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으면서 다음 위기는 이런 은행권들이 아니라 바로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띠 단디 매시고 잘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은행 위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예치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중소은행들에 대한 이 예치금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은행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예치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데 예치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뭐 수익도 형편없고, 그리고 또 위기죠.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은행 위기 맞습니다. 특히 이 중소은행들이요.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포춘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연준의 이 오피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2% 목표, 인플레이션 이 2% 목표를 만약에 우리가 져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겪었었던 그 70년대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우선 무조건 잡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5% 정도가 되거든요. 앞으로 좀 남았습니다. 3%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미국 계속 노력해가지고 빨리 인플레이션 좀 잘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계속 잘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자재부터 계속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원료는 바로 리튬입니다. 이 리튬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자재 값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내려가 가지고 테슬라에서도 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절약을 또 굉장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을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잘 잡히지 않을까, 올해 안에 잘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한 5월달쯤에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동결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면서 두 마리 토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렇게 잘 조금만 소프트 랜딩 이렇게 조금만 오면서 잘 잡으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해 말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서서히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에코노미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스위스 은행에 대한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한 위기가 이 도이치 은행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심각했죠. 이 도이치 은행이 좀 뭐 굉장히 심각한 뭐 경영난에 빠졌다 말았다, 뭐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그런데 유럽 연합의 이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회의를 하니까 괜찮다, 우리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는 이렇게 또 얘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 또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100 빌리언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예치금이 엄청나게 많은 예치금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 은행들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은 이 예치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굴려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갔어요. 특히 대형 은행들로 이렇게 예치금이 이렇게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은행 시스템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만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시스템에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이 비트코인에다가 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요즘 들어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좀 고민에 휩싸여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또 가둬두고 이게 물길을 이렇게 하고 이게 물을 이게 잘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서 비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적당히 와줘야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뿌려버린다고 하면은 제대로 물을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댐 같은 것들에도 물이 어느 정도 차기는 찼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오는 게 좋지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모두 다 가둬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이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 산간 지역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의 산간 지역에 있는 이 쌓인 눈들을 본다고 하면은 평년에 비교를 해가지고 286%나 지금 눈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겨울에 눈이 쌓여 있다가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이런 물들이 이 댐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눈이 많이 쌓인 거는 좋지는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또 제가 산간 지역에 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또 위험하다고 하네요.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인다고 하면은 자신의 집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좀 적당한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 제 꿈이기도 한데 파워볼 있지 않습니까? 파워볼 2 빌리언 달러에 당첨이 된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2 빌리언 달러 이 파워볼 당첨자는 얼마 전에 여기 LA 베버리힐즈 근처 쪽인가 거기에 굉장히 비싼 저택을 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저택을 샀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두 번째 럭셔리 하우스를 이렇게 또 구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 빌리언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죠. 한 사람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비싼 이런 럭셔리 하우스들을 이렇게 또 쇼핑을 하면서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갸 부럽고요. 저도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왜 체포가 됐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부부가 이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슈런스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인슈런스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많이 내지? 라고 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사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험 사기였다고 합니다. 이 보험 사기를 이렇게 치면서 부부는 부부 사기단은 굉장히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내야지만 상대방의 이렇게 실수로 보험금을 받아먹을 수 있을지 굉장히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40 몇 건의 교통사고를 이렇게 내고 그리고 17건이나 인슈런스 클레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대시캠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상들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나왔지만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범죄죄로 펠로니로 이 부부를 지금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냈었을 때 자신의 아이들도 뒤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살인죄도 되고 endangering children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이 부부 전부 다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네요. 이런 보험 사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돈에 눈이 멀다 보면은 이런 일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죄목에 따라 가지고 계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목을 계속 쬐오다 보니까 트럼프는 더욱더 강력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나를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잠재적인 파괴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면서 또 시위를 부추겼거든요. 이렇게 시위를 부추기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이 이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를 향해 가지고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얀 가루가 든 아시다시피 미국은 예전에 그 탄저균이라고 해가지고 이 탄저균이 든 이런 협박 메일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것을 이 검사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뭐 당신을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섬뜩한 말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편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이 트럼프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향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시위를 하라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지금 많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잡혀가지고 징역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까지는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싶지 않나 라고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도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까지는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이 트럼프 지지자들도 우리들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검사한테 이런 협박선 살해 편지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절대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캐나다하고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것을 공고를 또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그것을 아직은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대략 한 5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608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는 115만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잘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 부스터샷을 접종하라고는 아직은 하고는 있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잘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자들 중에 사망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들은 대략 한 평균적으로 300여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요. 300여 명에서 뭐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는 자들의 대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7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망하시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노년층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뭐 권고까지는 아니다. 미국은 아직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자신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의사랑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이랑 그리고 무슨 지병을 알아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좋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이 미국의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미시시피에 대한 뉴스입니다. 어제 한밤중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스톰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 미시시피 북동부 쪽에 있는 이 시골 마을이 뭐
뭐 통째로 뭐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23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지금 미싱이 된 상태이면서 지금 뭐 수십 명이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그 사진을 보셨다시피 건물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 토네이도가 분다고 하면은 건물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려가지고 초토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토네이도를 직접 이렇게 겪은 적도 없고 이렇게 직접 본 적도 없지만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미시시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안전하시기를 빌어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펜실베니아 주를 본다고 하면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어느 한 초콜릿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 공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스 폭발이 이 공장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뭐 창문 같은 것들 다 깨지고 그렇게 되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명이 실종이 됐대요. 아니 폭발 때문에 실종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싶은데 어쨌든 이 가스 폭발 때문에 9명이 실종이 되고 그리고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미싱된 사람들 안전하게 모두 다 잘 돌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뭐 내일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는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이런 건물에 대해 가지고 가스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곧 불법이 된다고 하네요.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건강에도 해롭고 거기에다가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그린하우스 가스나 뭐 그런 것들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이제 각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금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쿠킹을 할 때는 요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만한 게 없거든요. 아무리 이 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 화력이 가스 화력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인덕션도 써보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스만한 게 없습니다. 가스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네스 펠트로 있지 않습니까? 이 기네스 펠트로 이 여배우가 뺑소니 혐의로 유타주에서 이렇게 또 30만 달러 고소가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무슨 뺑소니냐면은 2016년도에 유타에 있는 어느 한 스키장에 갔다고 합니다. 이 스키 리조트에 가가지고 이 스키를 타는데 그런데 어느 한 70대 남성이랑 부딪혔다고 하네요. 부딪혔는데 그런데 이 기네스 펠트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남성이 나한테 성폭행 같은 거, 이 성추행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내뺐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70대 남성, 이 할아버님은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네스 펠트로가 그냥 도망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다치셨다고 합니다. 다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또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스키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한 300만 달러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네스 펠트로에는 30만 달러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스키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스키장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각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 남은 거 이 기네스 펠트로랑 해서 이 고소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이 유타주 이 스키장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재판의 판가름이 날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키를 탈 때에는 슬로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밑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피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피해줘야 되는데 못 피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스키 슬로프에서 위에 있느냐 그거를 법정 다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네스 펠트로가 위에 있었을까요? 이 할아버님이 위에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또 뉴스에 올라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2035년도부터는 이 내연기관차 디젤차를 포함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하는 것을 이제는 금지를 한다. 전에도 한번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는 새 차로는 이 내연기관차는 이제는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연금 개혁 때문에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나 폭력적이다, 우리들은 이 연금 개혁을 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차고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마크롱 대통령이 차고 있던 그 시계가 굉장히 비싼 명품 시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부자인 너는 우리의 이 서민들의 고통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 연금 개혁을 빨리 철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하얼빈 있지 않습니까?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어느 한 7층짜리 주상복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상복합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가스 폭발이 여기 펜실베니아에서도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가스를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이 가스렌지 설치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어쨌든 가스 조심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나이지리아 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어느 한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앞에 빵꾸가 났다고 해요. 빵꾸가 나가지고 이 버스가 군중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밀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22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정말 심각한 이런 교통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와, 이 걸어가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도 되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제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렇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CN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는데, 이 도이치은행에 대한 위기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는 다르다. 금방 이 위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처음에는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다음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은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거든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업주가 자신의 가족들한테 돈을 또 엄청나게 뿌려 썼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자신의 아들인가 해가지고 이 컨설턴트 명목으로 30만 달러인가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이렇게 또 지불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CEO 있지 않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이 CEO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2021년도에는 CEO 급여로 한 175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뭐 한 980만 달러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급이라고 하면은 이 중소은행이거든요. 중소은행들의 CEO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CEO가 받은 이런 봉급은 대형 은행들의 CEO랑 맞먹는 그런 봉급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었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은행 위기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으면서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들에 대한 은행들, 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의 신용은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뭐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또 다른 이런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잘 막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재무부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이런 것들 또 해가지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절대로 위기가 아니다 라고 재차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죠? 금융 시스템이나 뭐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중소은행들에 있는 금액들을, 이 예치금들을 빼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은 큰 은행들에다가 지금 옮겨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위기가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인들의 심리를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미국 은행들의 시스템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중국에서 이 아시다시피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전 세계 공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런 대기업들에서 중국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중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 같은 거를 또 했다고 하네요. 회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애플의 팀 쿡도 이렇게 중국에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중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쿡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애플하고 중국은 공생 관계이다. 그러니까 서로 잘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계속 이제 조금씩 발을 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생 관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다 빼겠죠. 중국에서 다 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캐시우드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돈나무 언니라고 해가지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캐시우드 어제 이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식 1% 정도가 이렇게 또 빠지게 됐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테슬라 주식에 좀 위기가 있어가지고 판 건지 안 판 건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권도영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체포가 되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권도영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금을 이렇게 벌을 수 있었나 라고 보니까, 테라 있지 않습니까? 테라 루나잖아요. 테라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가상화폐 테라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연 20%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 회사랑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맞췄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속은 거죠. 아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테라 루나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이 분명히 20% 정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가 엄청나게 그때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그 당시에 50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권도영이가 한 것은 가상화폐를 5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투자자들도 그냥 권도영이 보여준 것만, 이렇게 다른 회사는 이렇게 짜가지고 시세를 맞춘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네 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폰지 사기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폰지 사기라고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이 폰지 사기의 형태가 아닌가,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권도영은 분명한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비트코인 한 3%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도이치은행에 대한 이 위기랑, 그리고 위기가 뭐 다시 완화가 됐다, 계속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어제 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도이치은행 위기 때문에 어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떨어져야 합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져야지만 경제도 계속 살아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돈들이 중동이나 그런 쪽으로 안 빠져나가거든요. 제발 좀 유가를 빨리 좀 떨어뜨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리아에서 친이란 세력이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 워커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군인 5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컨트랙터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이 친이란 세력에다가 공습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친이란 세력 한 2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에서 또 더 강한 공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짓이든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가지고 지금 19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은 전면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좀 숨죽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둘 다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계속해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기는 있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리아에서는 IS, 이 IS가 계속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시리아 내에서 이 IS 테러리스트가 민간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40명 정도를 또 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납치를 한 뒤에 15명 정도의 민간인들을 이렇게 또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시리아나 뭐 이란, 이 중동 쪽들은 좀 굉장히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좀 과격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지금 30일이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용병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에 있는 죄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밀어넣었거든요. 그 뒤에 한 5천여 명 정도를 사면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면을 시켜준 사람들한테 또 통계치를 냈다고 하는데, 통계치를 내니까 또 다른 재범을, 이렇게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또라이 같은 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사면을 시켜줬잖아요. 지금 막 사면을 시켜줬으면서 재범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나라가 러시아가 아닌가, 푸틴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이 윗물, 이 푸틴에서부터 지금 뭐 막말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막 해대고, 그리고 뭐 전쟁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이 국민들 전체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